정보센터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월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었죠. 그런데 천공의 공간 방문 사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면서 입을 연 국방부 대변인이 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고발했더라고요, 바로.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종대 전 의원과는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건 고발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한테 들었다는 거죠. 예. 자, 언제 어떻게 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2년이죠. 네. 2년 4월 1일 날. 작년 4월 1일에. 예, 그 군부대 전략사령부 개편식에 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남영신 총장을 만났는데 거기서 네. 들었죠. 남영신 총장이 뭐라고 합니까? 천공. 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 관계자가 네.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네.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고 네. 공관장이 자기한테 보고를 했다. 네. 예,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에이 그랬죠. 에이, 그럴 리가요. 이거 말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니 용모를 보십시오. 신수염에 뭐 독보자락 날리면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니까. 그런데 총장이 뭐래요? 아니 그러면 무슨 뭐 공관장이 허위 보고하겠냐고. 그렇죠. 총장한테. 예. 예, 그랬죠. 예. 이 들은 내용. 예. 조금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알아는 봤는데요. 네. 예, 알아는 봐서. 어디가 다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알아는 봤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김종대 전 의원하고 좀 다른 게요. 네. 저는 기록에 있는 것만 그리고 네. 알아보더라도 네. 물론 핵심 인물, 네, 핵심 인물, 천공이 왔다. 네. 저는요 고발을 안 당할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 네. 거기 뭐 경호처나 뭐 이런 사람들 저는 일도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야죠. 예. 그거 의무잖아요. 대통령실. 네, 알아볼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일도 관심 없어요. 저는 민간인 천공이 예. 핵심이고 나머지 분들 뭐 일면식도 없다. 제가 일면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문자 메시지를 내보내면 좀 생각하고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뭐 일면식 있다고도 안 했고 네. 그다음에 뭐 누가 인솔 해서 갔다고도 안 했고. 그렇죠. 예, 인수위 관계자라는 그 메모된 내용에 대해서 물론 원본에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책에는 인수위 관계자라고 톤 조절을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왜 그게 자, 대통령실에서는요 고발하면서 예.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동선을 좀 확인하거나 네. 좀 목격하거나 또 다른 영상 구체적인 좀 뭐 근거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라고 그거는 그쪽에서 밝히면 됩니다. 네. 예, 왜냐면요. 국가를 운영하는 지휘부잖아요. 어찌 네. 보면. 지휘부면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저도 아니길 바라요. 예.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고 예. 아니길 바라지만 어찌 됐든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거를 제가 직접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명백백히 밝혀서 아니다. 니네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 국가를 이렇게 이렇게 분열시키는 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오히려 밝혀주는 게 맞죠. 저희가 무슨 CCTV에 접근이 가능합니까? 뭐에 그렇죠. 접근 가능합니까? 네. 전혀 가능하지도 않았고요. 당시 제가 대변인 할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국회나 그다음에 기자들 사이에서 질이 온 게 네. 천공하고 건진법사 관련된 출입 기록하고 CCTV 영상이었어요.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냐. 예.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그다음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제공이 불가하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보에 접근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방부에서 바로 공개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거의 날짜와 시간이 특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그때 그리고 통화 내역 조회를 그분들이 공개하면 되는데
공개하겠다 김용현 네. 경호처장이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네. 복잡하지도 않죠. 아니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저 거짓 뉴스. 네, 만약에 공개했는데 천공이 안 나오거나 천공하고 관련이 없다면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 뭐 책임은 지는데 네. 저도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때 당시 기록이었고 네. 저장 날짜도 작년 4월이 마지막 저장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기록을 가지고 네. 아니 국방부의 어떤 군사 비밀을 제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천공 기록이 있는데 이걸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저 대변인께서 기록해놓은 기록이 있다. 그것도 작년 4월에 기록해놓은 기록이 있다. 이게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대변인께서 기록한 건데 네. 대변인 말고 다른 사람한테 듣거나 확인한 내용도 있습니까? 그 일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죠. 제가. 네. 왜냐하면 그러면 또 말을 지어내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저는 이 핵심 관계자의 포커스를 맞췄고 이 민간인이 어찌됐든 관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주변부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알겠어요. 대통령 관저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 역술인이 와서 봤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크게 논란이 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확인해봤다. 그때 기록해놨다 얘기했는데. 예, 그걸 확인한 게 12월이었어요. 네. 네.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저 총장 말씀을 하면 상당히 제가 미안함과 송구함을 갖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순간까지 갈등을 많이 해왔던 문제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기록에 의해서만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기록에 의해서. 네. 그 4월 이후에 남영신 총장하고 또 이 얘기에 대해서 네, 한번 했습니다. 또 나눴어요? 네, 한 번 나눴습니다. 전화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께서는 뭐 내가 천공이 공관 방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방문했다고 들었다. 네, 라고 기록돼 있죠. 네, 들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놨다. 그 네. 당시에.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실에서는 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네. 예. 그러면 뭐 제 기록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 기록은 의미가 없는 거고 앞으로 뭐 그런 것들은 뭐 앞으로는 뭐 일기나 이런 걸 쓰면 안 되겠네요. 네. 예, 일반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경호처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 CCTV를 빨리 공개하면 될 일인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근데 부승찬 대변인을 고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언론사 두 곳은 어떤 이유로 고발됐을까요? 아니 사실은 언론사 한쪽은 뉴스토마토죠. 예. 네. 뉴스토마토는 제가 이제 뭐 뉴스토마토한테 뭘 했던 거는 아니고요. 예. 뉴스토마토에서 제가 있는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예.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제 취재를 하고 그간의 취재해온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김종대 의원한테 이 부분을 말한 사실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이 있다. 그럼 이건 언론에 공개도 되겠냐. 네.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 최초로. 그다음에 이제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그 책 목차가 인터넷에 올라와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요구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달라. 네. 예, 그렇게 해서 쓴 건데 네. 이게 그분들은 이제 취재 원칙에 따라서 언론 취재를 했고 그게 왜 고발 대상인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다만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김종대 의원이 했을 때 김어준 공장장하고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죠. 하고 나서 이제 고발했죠. 언론은 싹 사라졌죠. 예. 지금도 부승찬 대변인이 이런 의혹을 공개했고 고발됐다 이러면서 다른 보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예. CCTV를 공개하고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 될 텐데 아마 이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결국은 이제 총장님의 큰 결단이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우선시되고 그다음에 그 현행법들을 CCTV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들을 넘어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CCTV를 공개하겠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대통령 경호법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법을 개정하거나 뭐 혹은 뭐 이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이게 또 공개했을 때 이게 전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경호처장은 공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CCTV가 공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네. 빨리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자, 근데 대변인한테 육군 참모총장이 얘기했잖아요. 대변인 말고 다 국방부의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대변인도 이 얘기를 듣고 국방부의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상의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밝힐 수도 없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부담 압박을 받고 거기까지는 아무튼 참모총장께서 대변인하고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변인도 그 얘기를 듣고 혼자서 가슴을 끓이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거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지켰습니다. 네. 예, 그 총장과의 약속은 지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예. 네.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서 총장님하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 4월 이후에도 다시 한번 천공 얘기를 총장님하고 얘기한 적은 있었다.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또 하긴 했을 텐데 이렇게 또 관저나 그리고 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물들이 있을 텐데 카니발 승용차가 2대가 왔고 어디에 누가 탔고 그런 얘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아니요, 제가 들은 거는 그거는 뉴스토마토에서 취재를 했습니까? 취재해서 그 관계자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차량이 뭐고 그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차량이 뭐고 추가 인원이 있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했고 윤핵관 의원도 같이 왔었다는 얘기는 그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얘기죠. 네. 김종대 의원이 고발을 당했을 때 그때 김종대 의원이 그 좀 약간 곤란한 처지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대변인께서 얘기를 좀 할까 고민하셨을 텐데. 고민 1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총장과의 약속이 우선시 됐고요. 우선시 됐고 그다음에 뭘 하더라도 이제 나서더라도 제가 그 기록이 있는 걸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김종대 의원 같이 전원 갖고 아무것도 없이 떠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키고 김종대 의원은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나서고 싶었지만 그래도 내가 뭘 나서려면 뭘 하나 갖고 나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일기를 책으로 써야겠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일기를 보다가 확인한 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천공 국회 청문회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그거는 어찌됐든 지금 양분된 그런 국가적 분열 상태를 이 천공이라는 인물 하나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어찌됐든 요거는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밝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이걸 명명백백히 밝혀서 좀 앞으로는 이 천공과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혹에 제가 일조는 했지만. 그렇죠. 이 문제가 이게 명확하게 해결해서 이 천공 논란 지워야죠. 이제 이게 무슨 이게 뭐 지금 저 10개월 뭐 돼가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육군에서는 역술인 천공 한남동 총장 공관 육군 사무소 방문 안 했다. 공관 부사관한테 확인했다. 이렇게 입장을 했는데. 뭐 그것도 뭐 김종대 의원 할 때랑 똑같은 입장인 거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육군본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기록이었다. 그때 당시 그 기록을 내달라.
기록이었고 네. 그리고 부사관한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사관이 맞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안 갔다라는 육군 공관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는 인수위 시절이 안 되겠네요. 어찌 됐든 육군본부에서 좀 CCTV로 확인했고 없더라. 이 정도로는. 그때 일지나 CCTV를 확인하면 좋을 텐데 국방부 영내 CCTV는 확답해 줄 수 없다 이런 또 입장이. 근데 이제 고발을 보면 다 공간이던데요. 네. 한남동 공간. 네. 저는 집무실. 예,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국방부 영내에 있는 거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는 한남동 총장 공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관저와 육군 사무소를 방문했다 얘기하는데 지금 육군 사무소 방문 얘기는 없고 총장 공관만 얘기 나오죠. 네, 그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김종대 의원한테도 고발할 때 육군 사무소 방문은 빠지고요. 총장 공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책이 나왔지요? 책 이름이 권력과 안보입니다. 네, 권력과 안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천공 얘기만 담겨 있는 건 아닐 텐데. 다 담겨 있죠. 제가 이제 책이 다 담겨 있죠. 웬만한 사건 그리고 국민적 이슈가 되고 이런 사건들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죠. 예를 들어서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코로나 전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언론과 이제 소통과 갈등 이런 것들이 전부 그다음에 이제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뤄져 있죠. 천공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천공 포함해서. 예. 원래 이렇게 바깥에서 공부하시던 박사님이시죠. 예. 그러다가 국방부 대변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대변인이 돼서 있었던 일들, 국방과 관련된 일들을 이것저것 이렇게 담으신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당시만 하더라도 1차 자료가 너무 미약했고 그다음에 안보 과정 속에서는 전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중요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방과 관련된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하고 성폭행이라든지 이제 국민적 이슈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군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국민들 관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내셨죠? 제가 정확히는 2020년 12월 4일부터요. 2022년 4월 18일 날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 일기장들을 모아서 이번에 책에 조금 담은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에도 남영신 총장은 언제까지 계셨어요? 5월 넘어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장 말고 다른 분들은 아직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국방부에 계속 남아 있겠네요. 네, 남아 있고요. 다른데 이제 전속이나 전출 가신 분들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정책은 뭐가 다릅니까? 글쎄요. 일단 한미 관계는 많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한미 관계는 보면 이제 핵무장 발언도 있었고 이런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한미 관계라든지 그 해구산이라는 게 당신께서 이제 집권을 하다 보니 어렵다라는 걸 느껴서 이제 핵무장 발언이 저는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발언들이 이제 나왔었던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과가 있습니다. 물론 공도 제가 적어놨지만 과도 상당히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천공만 이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지금 대변인이다 생각하고 봤을 때는 상당히 국방부가 더 경직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대변인 할 때는 안보실 1차장이나 비서관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뭐가 오면 이건 못하겠습니다. 잘라서 말씀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책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게 소통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언론의 어떤 사건이 이슈화가 되면
그거 해명하기에 바쁘고 예. 뭐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소통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언론에 비춰지는 걸로만 보면 네. 문재인 정부하고 그쪽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예. 국방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천공 의혹에 대해서 김용현 경호처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아니라고 하더라. 강력하게 부인하더라. 예. 폰이랑 CCTV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폰과 CCTV 공개할 것 같습니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CCTV에 대해서 명확히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예. 예. 공개가 불가능합니까? 네, 공개가 불가능하죠. 대통령과 관련됐기 때문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경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이 법을 뛰어넘어야죠. 그러면 그냥 하는 말입니까 이거? 아니 저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봐요. 그래요? 네. 아니 본인들이 밝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무슨 CCTV를 밝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관계자인 천공을 데려다 놓고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건데. 대통령 경호법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천공만 조사해 보면 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심플하잖아요. 제가 무슨 저 경호처 어디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는 주변부예요. 그 김종대 의원 표현대로 겉절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저 일도 관심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고발이 왜 당한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관저 결정할 때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왔다 갔는지 안 왔는지 이것만 따져보면 된다. 아니 당사자는 안 나서고 왜 그 대통령실에서 쉴드를 쳐주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고 김용현 경호처장은 CCTV 절대 공개 안 할 것이다. 저는 안 할 거로 봐요. 네,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거는 뭐 천공만 조사하면 된다. 핵심은 천공이지 않습니까? 핵심은 천공이다. 천공을 불러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네네. 부승찬 전 대변인의 주장 들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실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실 대변인실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뒀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저희가 인터뷰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도 충실히 전할 것 얘기합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